안녕하세요. 트렌드라인입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조금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해 봤는데, 어,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 저는 트럼프가 제2의 코로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제2의 코로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음, 그 과정을 보자면, 이때부터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던 시기예요. 이때가 트럼프 일기 출범하고 이때 나스닥이 한 12%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12% 조정을 받고 이때가 201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 실물 경기가 완전 박살이 났었어요. 이때 박살이 났었고 이때부터 이제 다시 상승을 했죠. 2018년 말부터 상승을 했다가 2020년이 들어와서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이때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긴 개미 털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개미 털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스닥이 1파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1파, 2파, 뭐 3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트럼프가 의도하는 건 아마 지금 강한 어떤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또 다시 강한 어떤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부족한 상황이고, 일전에 지금 나스닥이 2023년도 1월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해오던 시기에 이때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이때. 이때만 해도 3.5, 뭐 4.0, 여기서 다시 3.4, 뭐 한 3%대에서 뭐 한 4%대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의. 이때는 뭐 조금 그때 위험했지만 이때는 이제 저기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이때 갑작스레 튀었다가 다시 일시적으로 이제 그 튄 구간을 아래로 누르면서 다시 이제 증시가 다시 상승했죠. 이때 상승을 했고 제가 봤을 땐 이제는 그 10년물 국채 금리만 좀 아래로 내려가 주면 다시 그 예전에 어떤 그 자산 가격이 버블이 왔던 그 시기로 다시 갈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가 아마 조금 시간을 두고 내릴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두고 내릴 것 같고 요 시간을 두고 내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조정을 줄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해가는 관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결론을 얘기하자면 지금 영래포 계좌에 돈이 없어요. 영래포 계좌가 완전히 말랐어요. 말랐고 한 530억 불 정도 있더라고요. 그저께인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TG 계좌 같은 경우는 한 6,100억 불 정도 있어요. 6,100억 불 정도가 있는데, 지급준비금 계좌는 지금 뭐 3조 4천억 불 정도 있죠. 그러면, 지금 유동성이 나올 때라고 영래포 계좌에서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을 이제 어디서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챗GPT를 좀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약간 그 답변을 이렇게 다듬어 봤어요. 다듬어 봤는데 지금 일단 지급 준비금을 영래포 계좌로 옮기려면 은행 또는 MF가 초과 지급 준비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중은행이나 MF는
중앙은행 계좌에 남아도는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죠, 현재.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얼마 전에 GDP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을 2조 7천억 불이나 2조 4천억 불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영래포 계좌로 7천억 불 정도를 유동성으로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략.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영래포에 대한 금리를 지금 일시적으로 올리든지, 그러면 이제 그 돈들이 영래포 계좌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영래포 계좌에 들어온 돈을 연준은 받아서 그걸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일단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은행에 다시 넣어주는 형태로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지급준비금 계좌가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1차적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그 영래포 계좌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더 감소하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지금 현재 거의 영래포 계좌가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면 이제 연준이 QT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느냐 또 봤는데 소마 계좌에서는 지금 돈이 그 긴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지금 당장은 QT를 아예 중단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중단한 상황이고, 연준이 지금 일단 QT를 중단을 했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욕조에 그 물을 빼는 구멍이 있어요. 물을 빼는 구멍이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있는데, 이게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물을 트는 속도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아요. 약간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고, 유동성이 지금 크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중국 주식을 지난주에 좀 계속 추천을 드렸었죠. 중국 주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중국 주식이 긍정적이다 보다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 그 돈을 넣어서 부양을 하고 있어요. 부양을 하고 있고, 지금 관세에 대해서 다들 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국에 수입하는 미국의 어떤 그 수입 의존품이 한 14% 비중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2024년 기준으로 한 14% 정도 되는데, 이 중국이 그 미국에게 수출하던 그런 그 수출품에 대해서 대처가 되느냐, 그걸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대만, 베트남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이 중국을 대신한 어떤 제품들에 한해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한국, 대만, 베트남 이렇게 지금 그걸로 대처를 할 것 같고, 일단 물가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인들의 소비하고 되게 연결돼 있어요. 소비하고. 사실 미국인들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이 소비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그 기업들의 이윤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미국인들이 이제 소비를 못해요, 사실. 소비에 대한 어떤 소비 심리 자체가 꺾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경기 침체 분위기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면 원래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빠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약간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말을 자꾸 실시간으로 바꿔요. 말을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약간 시그널을 보자면 지금 TGA 계좌가 한 6천억 불 정도 있고 이 정도 있고 MMF 펀드가 한 6조 8천억 불 정도 있어요. 6조 8천억 불. 그리고 연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대차 대조표 상의 자산은 한 5조 달러가 넘어요. 5조 달러. 근데 이제 연준이 개입을 하게끔 만들려면 일단 그 주식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던가 첫 번째 완전히 망가지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끔 판을 깔던가 또 세 번째는 그 실업률이 최악으로 가던가 이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이 아웃풋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연준에선 개입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좀 이제 장기적으로 시기를 두고 매매를 하자고요. 매매를 하고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신호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을 좀 분할 매수로 담아가는 방법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이 앞전에 그 관세나 어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조정받는 날을 보니까 한 43일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43일. 자, 그러면 지금 대충 보시면 대충 한 45일 정도 돼요. 얼추. 예, 한 45일, 44일 정도 되거든요. 44일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이제 한 42일 되네요. 42일이면 이제 거의 조정 열추 나온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뭐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한 번은 나올 때가 된 것 같고 일단 그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떤 실물 경기가 무너짐으로 인한 그 하락인 것 같고 제가 좀 다르게 보는 건 이것도 지금 하나의 어떤 개미 털기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보시면 제가 오늘 이 108일 후행 지표를 만들어 봤어요. 108일 후행 지표. 근데 이제 여기를 지우고 보면 거의 지금 비트코인 차트랑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거의.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와 108일 후행 지표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면 이 선행 지표도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 지표를 따라가는 거죠. 후행 지표가. 그래서 이제 선행 지표를 켜봤는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그 선행 지표가 거의 바닥을 찍었죠. 거의 바닥을 찍고 여기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상승세로 갈 거예요. M2가. 그럼 이 많은 통화량을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흡수한다고 보거든요. 제일 많이 흡수한다고 보고 비트코인이 어떤 그 M2의 영향에 그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바닥을 다지고 완전히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뭐 얼마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지만 일단 좀 다시 강하게 반등할 것 같아요. 강하게 반등할 것 같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그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테더사가 미국 국채에 1130억 불 달러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7위 정도 되는 그 규모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실시간으로 더 늘겠죠, 아마. 실시간으로 더 늘고 미국 국채의 그 큰 수요 국가가 테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테더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국채에 대한 수요를 얘가 좀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국채를 앞으로 더 많이 먹게 되면 아마 국채가 뭐 시기열은 좀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바닥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스닥도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시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런 신호를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 같이 찾아보고 지금은 좀 매매를 하시더라도 장기 시기열로 보시고 좀 분할 매수를 강하게 하셔라. 분할 매수를 뭐 예를 들면 평소에 10주 살 걸 뭐 2주나 1주 정도 사고 어떤 매수 비중을 좀 줄이라는 거죠. 줄여서 어떻게 지금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하고 우리가 지금 다음 상승을 나오기 전에 우리가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한 달에서 2달 사이에는 아마 뭔가 지금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빠르면 뭐 한 3주나 4주 정도 후에 뭔가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조금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구독자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제가 라이브를 켜게 되면 라이브에서 이제 어떤 그런 신호나 어떤 매매를 하면서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드리면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이 되게 말이 기네요. 그죠? 말이 긴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시황뷰는 빠르면 한 달 아니면 2달 내에 뭔가 상승 신호가 다시 강하게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좀 주시 중인데 그 1420원을 주요 지지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은 괜찮게 마감을 했어요. 1423원. 일단 주말 사이에 어떤 그 얘 방향이나 움직임을 봐야겠지만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20원을 지지하고 더 위로 가면 증시에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매매하시면서 라이브 오시고 제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시황이나 뭐 어떤 그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말이 엄청 길었는데 제가 매매를 하면서 어떤 뭐 정확한 지수 포인트나 뭐 어떤 그 시황에 대한 뚜렷한 인사이트를 사실 정확히는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것도 이제 약간 느낌이나 감도 있고 사실 어떤 그 그때그때 움직이는 흐름이나 뭐 아니면 방향성이나 이런 게 또 바뀔 수도 있고 일단 제가 보는 다음 주 시황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나스닥 그 100 차트거든요. 100 차트를 이제 티커로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한 18,280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레인지는 18,100에서 여기 한 18,800 사이로 왔다 갔다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럴 것 같아요. 레인지는. 근데 이제 18,800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여기 18,500 정도에서 놀 수도 있고 여기 위아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500, 18,000 정도. 그래서 어떤 차트적인 부분도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차트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지난주 그 일봉 마감이거든요. 마지막 일봉. 여기서 이제 약간 도지를 띄웠고 그러니까 월요일에 어떻게 또 봉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봉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17,670을 지지한다면 여기를 이 구간요. 이 구간을 지지한다면 다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차트적인 부분도 좀 유심히 보시고 10년물 채권 금리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할 테니까 오셔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래저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